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원래 사귀던 여자친구와는 바람으로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처음 봤을 때 풍경은 선명하네요. 단아한 단발머리에 배곡같이 하얀 피부에 청순한 이목구비들이 상당히 잘 조화되어 있어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할 만한 미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이 그녀를 직원들 앞에 소개시켜 줄 때 남자들의 표정이 상당히 가관이더군요. 모두 그녀를 보고 넋놓고 바라보고 있거나 음흉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첫날이 끝나고 평소에는 술자리에는 귀찮다고 가지도 않던 녀석들도 신입도 술자리에 간다고 하니 모두들 참가하더군요. 그녀 옆에는 엄청나게 많은 남자 녀석들이 있더군요. 한 잔 더 하자부터 시작해서 남자친구는 있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빗발쳤습니다. 그녀는 사적인 것에는 그냥 피하면서 적당히 얼버무리기만 할 뿐 그냥 수줍게 웃고 넘기더라고요. 수줍음도 상당히 많은 성격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찝쩍대는 남자들과 달리 그냥 조용히 술이나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단순히 제 기우겠지 하고 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술자리 끝나고 이제 모두들 집에 각각 뿔뿔이 찢어지는 시점에 신입 아영 씨한테 과장님이 계속 같이 가자 그러더군요. 아영 씨는 웃으며 죄송하다고 거절하며 자신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몇 번을 끈질기게 말하던 대리님도 아영 씨의 생각이 바뀔 기미가 안 보이자 그냥 쯧 이러며 혼자서 차를 타더군요. 뭐 솔직히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저도 차를 탔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유리창을 보니 의외의 인물이 있더군요. 바로 아영 씨였습니다. 제가 의아함을 느끼며 봤는데 그녀가 그러더군요. 혹시 홍대 가시냐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활짝 웃으며 저도 홍대 쪽인데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군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냥 대리님이 태워주신다고 했을 때 타고 가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아니 굳이 대리님이 아니라도 아영 씨를 집에 데려다 줄 만한 남자들은 넘칠 텐데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좀 애매하더군요. 같은 직장 동료니까요. 아영 씨는 웃으며 제 차에 올라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아영 씨가 먼저 말하시더라고요. 어쩐지 대리님은 조금 특별해 보인다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다른 남자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고 그 모습이 흥미가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영 씨는 그런 모습마저 다른 남자들이랑 달라 보인다면서 상당히 흥미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정말 취향이 특이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딱히 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 저는 회사 업무로 너무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아영 씨가 조금 달라진 것이 느껴지더군요. 회사에서 저를 보면 먼저 다가와서 생글생글 인사를 하고 점심 같이 먹지 않을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도 아영 씨가 혹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호의와 호감은 명백히 구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영 씨가 저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은 엄연히 말하면 호기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저라는 남자가 특이해서 잠깐 관심이 가는 것뿐 호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예전에 이런 착각들을 엄청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호의를 호감으로 착각해서 고백했다가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많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이를 회사 내부에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날은 저희 회사 모두가 회식하는 자리였습니다. 막년의 자리여서 사람도 엄청 많았고 술도 엄청 많이 먹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취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침 회식 자리에서 아영 씨는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영 씨가 대뜸 그러더군요. 자기 조금 취한 것 같으니까 잠시만 기대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 어깨에 기대는데 어찌나 냄새가 좋던지 그뿐 아니라 촉감도 너무나도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뭐 취해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영 씨가 대뜸 그러더군요. 밖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갈 건데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그냥 혼자 가기에는 여자 혼자서 무섭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지요. 그래도 착각은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아영 씨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영 씨와 같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아영 씨가 대뜸 혀 짧은 소리를 내면서 그러더군요. 자기 집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저 술자리에 돌아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술만 봐도 구역질 나올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어 저는 아영 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영 씨를 차에 태우고 내비를 찍으라고 했는데 아영 씨는 계속 몰라, 몰라 이런 혀 짧은 소리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 어깨에 기대면서 스킨십을 하는데 정말 참기가 힘들더군요. 그러면서 아영 씨가 대뜸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대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그의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야 저는 연애 경험이 엄청나게 적어서 여자가 저런 말 하는 의도를 몰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자 아영 씨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시더군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하는데 그렇게 목석 같은 남자는 처음 본다고 대리님은 정말 바보 같으니까 한 번만 제대로 말한다고 하더군요. 아영 씨는 제게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저를 좋게 보는데 대리님은 어떻게 저를 생각하냐고. 머리가 마치 굳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아여씨가 씩 웃으면서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은근히 자기 어깨에 선을 내리더군요. 그러면서 대리님, 저랑 사귀면 저 가질 수 있는데 어떠세요? 라면서 눈길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어찌나 섹시하던지. 아영씨가 이런 사람인 줄을 정말 몰랐는데 그런 면이 있더군요. 평소에 성욕이 엄청나게 없던 저도 불끈불끈해질 정도 너무나도 강렬한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쉬워 보이기 싫어서 맞받아쳤죠. 나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러자 아영씨가 픽 웃으며 말하더군요. 오히려 대리님이야말로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버려질 준비나 하라면서 씩 웃으면서 저한테 다가오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그 뒤로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모텔에서 일어난 기억뿐. 일어났을 때 아영씨가 씩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정식으로 사귀자고요. 저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저랑 사귀자고 하는데 어떤 미친 남자가 거절하겠습니까? 그 뒤로 아영씨와 저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에서는 비밀로 하기로 했죠. 그야 소문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 뒤로 정말 틈만 나면 앉아서 같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끝날 때마다 아영씨는 너무 만족스러웠다면서 이 관계를 꼭 끝까지 이어가자고 하더군요. 어쩌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들키게 되었고 두 분류로 정확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아영씨 같은 미인을 얻어서 질투하는 부류, 혹은 아영씨와 그런 관계를 가진 걸 축하해주면서 부러워해준 부류요. 어떤 사람들이든 아영씨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 괜히 제 어깨도 으쓱해지거든요.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저에게 그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오더군요.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물건이 반응을 하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아영씨는 괜찮다면서 내가 노력해 볼게 라고 하더니 이후로 점점 실망하는 눈치를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그래도 설마 함께한 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지겠냐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결국 아영씨의 입에서 이제 그만하자 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매달렸습니다. 내 물건이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냐고. 아영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자기가 성욕에 미친 여자인 줄 아냐면서 되려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 대체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지 묻자 그냥 사랑이 식는 것에 이유가 있냐고 그냥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엄청 매달렸습니다. 회사에서 봐도 내가 더 노력해 볼 테니까 제발 다시 만나자고 했죠. 그래도 아영씨는 매몰차게 거절하더군요. 오빠 진짜 추하게 왜 이래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까기더라고요. 제가 남자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해서 헤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엄청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아영씨에게 질린 거겠지 싶어서 다른 여성들을 만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 스킬이 더 발전한다면
아영 씨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여자들을 만나보아도 제 물건은 전혀 반응하지 않더군요. 그걸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털어놓자 친구 녀석들이 그러더군요. 자기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비뇨기과를 가고 나선 괜찮아졌다고요. 하지만 왜인지 그 말을 하는 녀석의 웃음이 상당히 음흉하더군요. 무언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가봐서 우선 손해볼 것은 없다고 판단하여 저는 바로 그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데스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문에서 문이 끼익 열리며 가운을 입은 한 명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성을 본 순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찌나 아름답던지 제가 봤던 어떤 연예인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외모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보자 정말 이상하게도 물건이 조금 꾸물거리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 의사 선생님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제발 저 선생님이 제 진료를 봐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데스크에서 간호사분께서 그러시더군요. 김민호 환자분 3번 방으로 들어가라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3번 방은 바로 제가 봤던 여자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셨던 곳이거든요. 저는 기쁜 마음을 간신히 숨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하는데 그 목 부위 정말 어찌나 예쁜지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무슨 일로 왔는지요. 그래서 저는 물건이 도저히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진찰할게요 라고 하며 의사 선생님이 밑으로 시선을 내린 순간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물건은 엄청 빳빳하게 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도 정말 당황해서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을 못하고 있자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하더군요. 그래도 우선 오셨으니 검사는 하는 게 맞다면서 저에게 종이컵 하나를 건네주시더군요. 제가 그걸 보고 뭐냐고 묻자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제 정자들을 놓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편하게 하라면서 5분 뒤에 돌아오겠다고 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반응한 물건을 흔들려고 했으나 귀신같이 그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자 죽더군요. 이전에 있었던 전 여친들을 생각해보면서 하려고 해도 전혀 서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자 다시 문이 열리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바지가 안 입은 상태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어있던 제 물건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일어서는 것도 목격하셨죠.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시더니 이내 이해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에게만 반응하는 거군요 하면서 조금 민망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망하여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하면서 저에게 스윽 다가오시는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너무 향긋한 냄새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시더군요. 이건 어디까지나 진료 차원이니 오해하지 말라면서 그 뒤로 상당히 민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5초도 되지 않아 종이컵이 채워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올려주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자리를 뜨시더군요. 정말 그 자리에 혼자서 얼마나 멍하니 있었는지 첫 경험도 이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어서 다음날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잠깐 기간제로 나오셨던 거라 지금은 없으시다고 하시더군요. 개인 연락처도 보안상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고요. 정말 다시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얻은 것은 있었죠. 바로 그 일을 계기로 아영 씨가 제게 매달리게 된 것이죠. 우연히 회식 자리가 있었고 제가 아영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죠. 아영 씨의 집은 워낙 자주 가서 너무나도 익숙했기에 제가 침대에 아영 씨를 눕히고 나오려는 순간 너무 취했는지 아영 씨가 제게 입을 맞추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제 물건이 반응하지 않자 실망한 눈치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죠. 아영 씨를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자 정말 귀신같이 물건이 빳빳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아영 씨가 저를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보다 훨씬 잘해졌냐면서 너무 좋았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영 씨가 엄청 매달리더라고요. 당연하죠. 자기 인생에서 어젯밤처럼 자신을 만족시켜준 남자는 없을 테니까요. 그 뒤로도 회사에서 마주치면 아영 씨는 대놓고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없는 듯 거절했죠. 아직도 메시지통을 보면 아영 씨가 제발 다시 만나자, 제발 이러는 문자가 가득합니다. 물론 답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요. 그 선생님만 평생 찾으며 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